현장에 있었는데요.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쫙 그 항의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데 외국계 항공사 뭐 하여튼 유럽 또는 백인들이었으니까요. 쭉 일구대 우리가 가면서 막 자기들끼리 이제 막 약간 이게 뭐야? 막 왜 이래? 막 이제 막 휘둥그레가지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출입국 그 출구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제 자기들의 이제 통로가 좀 방해된다고 생각을 했던지 이제 저는 그것도 참 부끄럽다. 대한민국이. 제가 오늘 그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여기에서 이제 매년 민주주의 리포트를 내는데 179개국 가운데 47위였죠. 예, 47위 했고 2019년에 18위였고요. 2020년에 17위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17위까지 올라갔다가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 28위 그다음에 급기야 4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체감하고 있으니까 47위도 제가 보기에는 높은 순위 같아요. 윤 정부는. 국제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이게 근데 순위뿐만 아니라 여기서 콕 찍었습니다. 한국을. 한국이 원래 민주주의의 회복과 모델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박근혜 수준으로 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갔고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무력화됐다고 아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붙였어요. 네.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가 노력했던 점들이 완전히 다 깡그리 폐쇄적인 독재 국가로 오히려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0.6점인데요. 0에 가까울수록 폐쇄적인 독재국가, 그러니까 중국, 북한, 뭐 이런 나라들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미얀마 사람들이 그리고 홍콩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의 민주화를 다 자기들은 희망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거 정말 그건 가슴 아픈 일입니다. 홍콩 사람들 우산 시위 할 때, 아이고 김준혁 교수님 약간 울컥했습니다. 지금 울컥하셨어요. 저희가 2016년 제가 늘 얘기합니다. 독일에서도 이제 앞으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배우려면 한국 가야 된다. 예? 더 놀라운 것은 분단 속에서 분단이라는 것은 안보 논리가 작동하는 분단 속에서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에서 민주화를 이렇게 누른 거는 정말 세계 유례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데요. 참 가슴 아픕니다. 아닙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진짜 잘 참았습니다. 유례없는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의 역사를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거꾸로 돌리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정말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은 정도의 수준으로까지 좀 추락하고 있어서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교부가요, 이 사건 논란 벌어지니까 호주 당국의 공식적인 이의 제기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공식적인 이의 제기 없으면 괜찮을 겁니까? 외교적으로? 외교 용어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2+2라 국방장관 회견을 왔었던데 남북 그 군사 합의를 파기한 거에 대해서 경청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외교에서 경청하고 있다는 반대한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모든 솔직한 것을 다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은 의견 일치가 절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공식 항의가 없었다는 거는 정말로 이걸 찬성하면 호주 정부에서 환영한다고 해야 합니다. 그렇죠. 환영한다. 이거는 아무 말도 없다는 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교 관례상 이쪽에서 대사가 부임해서 가면 그 현장에서 저기 환영하는 뭐 어떤 행사를 한다고 들었고. 그리고 장관급이었죠. 영접을 나온다. 생각해 보시면 거꾸로 제가 미중일로에는 장관급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럼 호주의 장관급이면 호주한테는 자기 나라를 중요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취급을 할 수 있죠. 대접할 수 있는 사실 대접할 수 있는 직급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 행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앞서 저희가 이제 호주 교민 인터뷰를 했는데 브리즈번 행을 타고 도착을 했을 텐데 이 사람이 지금 캔버라로 갔는지 뭐 시드니로 다시 온다 아니다 한국으로 다시 간다 거기 이제 여행사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이제 이게 다 확인이 된답니다. 근데 지금 뭐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일단 우리는 캔버라로 가서 시위를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 너무 창피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격이 올라가야지 그 교민들이 좀 어깨도 펴고 니네 나라 참 괜찮다 멋지다 이래야 좀 살만한데 여기 민주주의가 막 떨어지고 나라가 막 후져지면 그럼요.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럼요.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 와이프 아내가 재미교포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 만났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냥 유학만 산 게 아니라 네. 워싱턴에서 교민사회에서 10년 정도로 같이 있었기 예. 때문에 예. 그 변화를 너무 잘 알고요. 지금도 친구들이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문재인 정부 때는 너무 자랑스럽고 예. 너무 좋아하다가 예. 지금 다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 단 2년 만에 이렇게 망친 겁니다. 진짜 할 말이 없다. 근데 선생님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 덴마크 순방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올 초에 있었던 일인데 예. 이것도 갑자기 나흘 만에 취소를 해버렸어요. 예. 그때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거 아니냐. 네? 이제 뭐 선거 앞두고 이분이 나오면 뭐 표 떨어진다. 지지율 10% 까먹는다. 그래서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당에서 반대를 했다는 건데 이번엔 또 피해자 신분을 또 호주로 보내고 예. 이게 전 세계 외교에서 대한민국 정부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단 한 번도 외교 참사에 벗어난 적이 없는 정부 같아요. 네. 아니 어찌됐든 그걸 취소시킬 거면 상대적으로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스웨덴하고 예. 사실 가서 지금 뭐 반도체 협정, 장비 협정 전부 다 지금 연수 협정 이런 것들이 다 꾸며낸 거고 실질적으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밝혀지잖아요. 그 정말로 그런 여행을 했던 사람이 네. 바로 지금 국빈 방문을 준비하는 것도 예. 그것도 그게 몇 개월 전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도 안 되는 시기에서 그것을 하는 거는 네. 엄청난 결례고 이것도 외교적 부채죠. 예. 독일한테는 독일은 예. 괜찮다고 하겠죠. 예. 그러나 엄청난 결례입니다. 이건 사실. 예. 그런데 이유는 또 하나밖에 없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선거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모든 게 선거에 맞춰져 있어요. 코드가 뭐 이런다고 선거를 이기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독일의 유력지 일 베르니너 모르겐 포스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트럼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 강연 자료를 뺏긴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강연 자료를 뺏겨서 그러니까 일 베르니너 모르겐 포스트가 뺏겨서 보도했다. 예. 제가 네.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네. 두 사람의 표정 짓는 네. 이렇게 하는 표정 짓는 것까지 둘을 똑같이 붙여서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와. 한 2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국민을 분리시킵니다. 분열시킵니다. 국민 분열. 분열시켜서 양극화시켜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지지자들만 국민을 취급합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료 시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동료가 있나? 아니 실질적으로 네. 그 안에 있는 선거 전략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30% 좋으면 35% 왜냐하면 트럼프가 4년 동안 총 받은 그 지지율을 예. 평균 내면 35% 됩니다. 30. 너무 누구랑 되게 비슷하죠? 그러네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네. 40% 이상을 한 번도 찍지 못했고요. 네. 40%를 넘기고 또는 50%에 근접하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네. 왜 그러다가 중도로 두 가지 전략입니다. 예. 하나는 예. 트럼프를 하면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면 정치 생명이 날아갈 소리를 예. 트럼프는 자기 면역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면. 그래서 예. 어떤 소리를 해도 트럼프니까 그렇게 하지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작동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워낙 예. 과오를 많이 하니까요. 예. 예. 또 하나는 예. 지금의 투표율이나 미국의 선거 구조상 35%만 제대로 선거장에 투표장에 끌어내면 예. 굳이 예. 중도 확장을 하면서 콘크리트 지지층을 잃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겼고요. 네. 사실 코로나가 없었으면 재선됐을 거고요. 지금 당선 가능성 상당히 높잖아요. 누군가가 이 전략을 쓰고 있고요. 본인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요? 트럼프의 전략가는 누굽니까? 내부에 뭐 네, 있겠죠. 자기들 극우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문화와 한국 정치 문화는 예. 양극화돼 있죠. 예. 한국의 양극화가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역사를 바꿔야 되는데